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김원철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전날 저녁에 나온 미국 무역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효화 조치를 일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려서 제가 영상을 오전에 찍었다가 지금 새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일종의 연방 항소법원, 2심 법원이죠. 이 2심 법원이 전날 1심 법원이 판결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에 대한 무효 조치를 일시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시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 현재 상황상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들은 다시 다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상황부터 정리해보면은 어제 저녁 현지 시간으로 6시 조금 넘은 시간에 그 무역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중에서 IEEPA 이거 뭐 번역하는 데 따라 다르긴 한데 국가 비상경제권한법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 같은데요. 그 IEEPA에 근거해서 부과한 관세들은 모두 무효다 이런 판결을 내놨거든요. 그 판결을 내면서 10일 안에 행정부가 이 모든 관세들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한국과 달리 한국은 1심 판결이 나도 항소를 하면 그 1심 판결의 효력이 바로 이행되지는 않는데 미국은 항소한다고 해서 1심 법원의 판결이 바로 중지되는 게 아니고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항소를 했고 항소를 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하루 만에 2심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은 이제 본안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일단 1심 판결은 무효다, 멈춰라 이렇게 판결한 거고, 어제 1심 판결은 그 IEEPA라는 것이 1977년에 제정된 법인데 이것은 국가가 외교적으로 어떤 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대통령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보통 이것들은 이제 외국의 테러 단체나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금융 제재 뭐 이런 것들을 가할 때 쓰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관세를 신설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관세를 부과하라고 만든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이제 소송이 제기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1심 법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IEEPA에 의해서 부과된 관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국가 단위로 부과된 관세가 있고 품목 단위로 부과된 관세가 있는데, 국가 단위로 부과된 관세들은 전부 이 IEEPA에 근거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펜타닐 유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에 10% 부과한 것도 이 IEEPA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리고 4월 2일 해방의 날에 대부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의 10%, 그리고 한국 포함 57개국의 상호 관세 부과한 것도 다 이 IEEPA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IEEPA 근거에서 부과한 관세가 다 무효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상호 관세가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중국과 막 보복전을 하면서 145%까지 올렸던 그 관세도 다 이 IEEPA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모든 관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어제 저녁 판결로 되었던 것이고, 다만 어제 판결에도 불구하고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품목별로 부과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재판은 IEEPA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을 따져보는 재판이었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부과한 관세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는 어제 재판 그리고 오늘 나온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남아있고요. 다만 232조에 의해서 부과된 품목별 관세도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 권한을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사용할 수 있게 일부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인데 뭐 국가의 어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특정 조건과 절차를 지켜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때 과연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논란이냐면, 철강, 알루미늄에 지난해 3월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조항에 규정된 절차를 보면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에게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라고 조사를 시켜야 되고, 그 조사 결과 상무장관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90일 안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의 경우에는 2018년에 조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2025년에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에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를 하면서 일부 국가의 예외 조항을 허용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외 조항을 없애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에게 다시 관세를 부과시킨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018년 보고서를 근거로 2025년에 관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조사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무부가 이런저런 자동차 수입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2019년에 냈는데, 그때 그 보고서에 따라서 당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6년이 지나서 6년 전 보고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확장법 232조가 규정하고 있는 90일 안에 결정하라는 것을 제대로 지킨 게 맞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과 아주 똑같진 않지만 2019년에 트럼프 1기 때 그때 튀르키예산 철강에 대해서 232조를 적용해서 부과된 관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이 이 관세는 무효다라고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 삼은 게 232조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무효화시킨 적이 있고요. 다만 2018년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일부 부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부과한 그 행위 자체는 그때 당시에도 법적 소송이 붙었는데 232조를 잘 지켰고 대통령 권한 안에 있다, 이렇게 1, 2, 3심이 모두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국가별로 부여한 IEEPA는 1심에서 행정부가 졌고 2심이 이제 시작되는데, 2심이 시작되기 앞서서 2심 법원이 1심 법원 판결을 우리 2심 재판 끝날 때까지 잠깐 멈춰라라고 판결한 상황이고요. 232조의 경우에는 여러 지금 법적 소송들이 제기돼 있고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현재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25%씩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뭐 반도체, 의약품 등에 계속 앞으로 확대해서 품목을 늘려나가면서 부과할 거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복잡한 내용이어서 제가 말로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관세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업데이트되는 소식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